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50강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모듈을 읽어드릴 수 있는 임포트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임포트 구문으로 읽을 수 있는 모듈은 크게 파이썬이 표준적으로 제공해주는 표준 모듈과 다른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외부 모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표준 모듈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지난번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임포트 구문에 대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을 보시게 되면 파이썬 문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문서란 일반적으로 어떠한 라이브러리라든지 프레임워크의 사용 방법을 정리한 설명서입니다. 구글에서 파이썬 도큐멘테이션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3.7.5 RC1 도큐멘테이션이라든지 이후에 보실 때는 더 최신 버전으로 되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것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파이썬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라이브러리 레퍼런스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라이브러리 레퍼런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파이썬이 표준적으로 어떠한 모듈들을 제공을 해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 너무 큰 부담이라면 이 문서 왼쪽 위에 있는 English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국어로 변경을 해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만 번역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고 번역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많으므로 간단하게 어떠한 모듈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신 뒤에는 영어로 변경을 해서 내용을 읽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지난번 강의에서 보았던 매스 모듈도 여기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매스 모듈을 한번 클릭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함수들과 변수들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매스 모듈이 가지고 있는 변수와 함수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시거나 알고리즘 문제를 푼다고 하신다면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웹 개발을 한다거나 GUI 개발을 할 때는 크게 필요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모듈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알고리즘 공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인공지능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그쪽에서 이론을 배우실 때 이러한 것들을 같이 배우게 되실 겁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처음으로 살펴볼 간단하고 굉장히 중요한 모듈은 바로 시스템 모듈입니다. sys로 검색을 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는데요. 파이썬 실행시간 서비스 쪽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되면 이 컴퓨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파이썬에서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되면 그거는 이 컴퓨터를 나타낸다기보다 이 파이썬 실행 환경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몇 가지 사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임포트 구문을 사용을 해서 sys 모듈을 읽어드린 뒤 sys점을 찍게 되면 여러 가지 값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가장 간단하게 버전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코드를 저장을 하고 실행해 주시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파이썬 버전이 3.7.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sys.copyright 같은 것을 쳐보게 되면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했을 때 현재 파이썬의 카피라이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정말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바로 sys.argv라고 되어 있는 속성입니다. 아규먼트 밸류의 약자로 명령 매개 변수라는 의미인데요. 외국에서 강의 등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걸 argv라고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너무 꼬아야 하는 발음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읽을 때는 그냥 명령 매개 변수라고 한글로 읽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혼자서 읽으실 때는 아르그부하고 읽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우 표준적이지는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강의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속성인데요. 이게 뭔지 출력을 해보고 코드를 저장을 한 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test.py라고 출력이 되는데요. 실행을 하실 때 이 뒤에다가 다른 값들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이 다른 값들이 함께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입력을 할 때 지정하는 매개 변수들의 값이 들어온다고 해서 명령 매개 변수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지금 당장은 쓸 일이 없겠지만 곧 인공지능 개발로 넘어가신다든지 알고리즘 공부로 넘어가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꼭 눈도장을 찍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dateTime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dateTime은 이전에 조건문을 다룰 때 간단하게 등장했던 녀석입니다. date와 time, 날짜와 시간과 관련된 모듈인데요. datetime.datetime.now를 치게 되면 현재 시간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datetime.datetime을 치는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면 from datetime에서
import date time을 해서 이 date time을 가져와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ate time.now를 해주시게 되면 now 점을 쳤을 때 지금이 몇 년도인지, 지금이 몇 월인지, 지금이 며칠인지, 지금이 몇 시인지, 지금이 몇 분인지, 지금이 몇 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녀석들을 저장을 하고 출력을 해보게 되면 지금 오른쪽과 같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2019년 10월 11일 14시 7분 38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전 강의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했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월을 0부터 10일까지로 잡습니다. 제로 인덱스로 숫자를 하나하나 세기 때문에 0부터 10일까지로 하는 건데요. 파이썬에서는 그냥 사람의 인식과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게 1부터 12까지의 값으로 출력을 합니다. 따라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다가 넘어오셔서 이 month를 쓰실 때는 여러 가지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파이썬을 하다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실수가 뜰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month는 진짜로 인간이 인지하고 있는 month와 똑같이 출력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dateTime을 사용을 하실 때 dateTime하고 곧바로 괄호를 여시게 되면 현재 시간이 아니라 특정한 날짜를 기반으로 값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2000년 1월 1일 1시 1분 1초라고 입력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형태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저장을 하고 실행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2000년 1월 1일 1시 1분 1초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값을 만들고 이걸 저장을 하거나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형태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타임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타임도 시간이라는 의미이지만 일반적으로 날짜 시간 처리는 데이트 타임 모듈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타임 모듈로 많이 하는 것은 바로 슬립이라는 처리입니다. 이 슬립 뒤에다가 특정한 초를 넣게 되면 이 초만큼 프로그램이 잠시 정지하게 됩니다. 프린트 A와 프린트 B를 앞뒤로 넣고 코드를 저장을 한 뒤에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A 출력하고 2초 기다렸다가 B를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데이터 수집을 한다고 그냥 프로그램을 작성을 슬립 없이 하게 되면 특정 사이트에 1초에도 1만 번 이상의 요청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 사이트에 굉장히 큰 부담이 걸리기 때문에 1초에 한 번만 요청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잠시 대기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후에 바이너리 파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듈과 모듈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URL 라이브러리에 request라는 모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RL 라이브러리에서 request를 들고 오도록 하겠고요. request.urlopen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 특정한 웹사이트를 긁어 오실 수 있습니다. http 한빛.co.kr을 하게 되면 한빛 웹사이트를 들고 오게 되는데요. 요거를 들고 온 다음에 read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드리게 됩니다. 그럼 한번 요거를 출력을 해보게 됐는데요. 코드를 저장을 하고 실행해 보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한빛 미디어 사이트를 긁어와서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결과에 한번 앞쪽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에 100개 정도만 출력을 해보게 되면 문자열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앞에 B라는 것이 붙어있는 문자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열을 우리가 바이너리 문자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코드만 보셔도 저게 대체 난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URL 라이브러리에 네가 이런 코드 썼는데 내가 이해되는 느낌이 하나도 없는데 괜찮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원래 모듈은 이해하고 쓰는 게 아니라 보고 쓰는 겁니다. 이후에 스크레이핑 공부를 하거나 하실 때 책에 이 코드가 100% 나오게 되는데요. 필요할 때 그냥 그 페이지 열고서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셔도 이 코드가 그대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코드가 대충 뭐하는 코드였는지 한번 눈도장만 찍었다면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조금 더 유용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뇌적으로 어떠한 이해가 왔다 안 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눈도장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대충 저런 코드가 있구나 나중에 쓸 일이 있겠지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절의 확인 문제가 처음 보신다면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강의, 한 강의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